어느 날 갑자기 어깨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근육통이겠거니 생각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통증은 가시지 않고 오히려 팔을 올리거나 움직일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심해집니다.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자다가도 어깨가 아파 깨어나는 일이 반복됩니다. 병원을 찾았더니 들은 말 50견이네요. 많은 분들이 50견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흔히 50대쯤 되면 어깨가 아프기 시작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실제로는 40대에도 때로는 60대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정식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 혹은 동결견이라고 불리며 어깨 관절을 둘러싼 조직이 염증과 섬유화로 굳어지면서 통증과 운동 제한을 초래하는 상태입니다. 이 질환은 특히 50대와 60대 분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며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자주 발생합니다. 당뇨병, 갑상선 질환,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서도 자주 발생하고 한쪽 어깨에 발생한 뒤 몇 년 지나 반대쪽 어깨에 생기기도 합니다. 50견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스럽게 낫겠지 하며 방치하다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팔을 들거나 옷을 입을 때 조금 불편한 정도지만 점점 팔을 뒤로 젖히거나 머리를 감는 동작조차 힘들어지고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해 수면에 큰 방해가 되고 이로 인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50견이 생기는 걸까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로 어깨 관절을 둘러싼 관절낭이라는 조직이 염증으로 인해 두꺼워지고 그 과정에서 유착이 발생하면서 어깨 움직임이 제한되고 통증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갑작스럽게 시작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서서히 진행되며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상태가 나빠집니다. 50견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증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어깨에 통증이 나타나며 움직임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동결기입니다. 어깨가 마치 얼어붙은 듯이 거의 움직이지 않게 되는 시기로 통증은 다소 줄어들지만 운동 제한이 심해집니다. 마지막은 해빙기, 즉 회복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점차 어깨의 움직임이 회복되지만 전체적인 회복에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2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을 방치하면 회복이 더뎌지거나 운동 범위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그리고 운동요법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주사 치료가 병행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50견 꼭 병원에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모든 어깨 통증이 병원을 필요로 하진 않지만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일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반드시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 깊은 곳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 등을 긁거나 속옷을 입는 동작이 어렵다. 의자는 도중 통증으로 자주 깬다.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해지고 스스로 마사지하거나 파스를 붙여도 호전이 없다. 어깨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근육통이나 일시적인 통증과는 구분되며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해야만 증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50견을 진단받은 이후 실제로 어떤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약물 치료는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소염진통제 NSAIDS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 약물로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약물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입니다. 실제로 관절의 기능을 회복하고 어깨의 움직임을 되찾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와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물리치료는 초음파 치료, 온열 치료, 전기자극 치료 등을 통해 어깨 주변 조직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와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근력 강화 운동이 병행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로는 벽타기 운동이 있습니다. 손끝으로 벽을 짚고 천천히 손을 위로 올리면서 팔을 높이 들어가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동작은 어깨의 가동 범위를 조금씩 회복시켜주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수건을 등 뒤로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팔을 앞뒤로 가볍게 흔드는 펜듈럼 운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50견 환자들은 통증을 피하려는 경향 때문에 아예 움직이지 않거나 반대로 갑작스럽게 과도하게 스트레칭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몸의 반응을 보며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50견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낫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은 반만 맞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회복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12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통증과 운동 제한을 겪으며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습니다. 더욱이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될 경우 관절의 가동 범위가 완전히 돌아오지 않거나 만성 통증으로 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56세 여성은 어깨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6개월 이상 참고 지내다가 결국 팔을 거의 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염좌로 생각했지만 이미 관절낭이 심하게 유착된 상태였고 결국 관절강 내 주사와 집중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꾸준히 운동과 치료를 병행한 끝에 8개월 만에 팔을 거의 정상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50견은 초기에 제대로 된 판단과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무 늦게 치료를 시작하면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심한 경우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도움도 중요합니다. 50견을 겪는 분들은 스스로를 게으르다거나 참을성이 없다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질환은 단순히 통증을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치료를 적절한 시점에 받는 것이 지혜로운 대응입니다. 또한 배우자나 가족, 친구들이 이를 잘 이해하고 어깨 통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공감해주는 것이 환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일상 속 작은 동작 하나도 불편한 상황에서 누군가의 배려와 관심은 치료보다 더 강력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50견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 중 누군가는 지금 이 증상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정보와 실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손을 벽에 대고 한번 올려보세요. 팔을 뒤로 넘겨 속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작은 동작에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루에 10분만 투자해 어깨 스트레칭을 시작해보세요. 매일 꾸준히 하면 반드시 몸은 반응합니다. 처음엔 아프고 불편해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이번에는 50견을 미리 예방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생활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꾸준한 어깨 운동입니다.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움직임이 많은 관절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멈추면 그만큼 기능도 빨리 퇴화하고 유착되기 쉽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매일 510분 정도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양손을 깍지 껴 머리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 목 뒤로 손을 넘겨 어깨를 눌러주는 동작, 팔을 크게 원을 그리며 돌리는 운동 등은 매우 유익합니다. 둘째, 과도한 반복 동작이나 무리한 활동은 피해야 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한쪽 어깨에만 걸치거나 같은 팔로만 계속 물건을 드는 습관은 어깨 관절에 큰 부담을 줍니다. 또한 장시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도 어깨와 목의 긴장을 유발해 좋지 않으며 틈틈이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체온 관리입니다. 어깨 관절 주위가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추운 계절에는 어깨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찜질을 1520분씩 하루 23회 정도 해주는 것도 어깨 긴장을 풀고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전반적인 회복력과 염증 반응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을 유발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50견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 예를 들어 산책, 명상, 음악 듣기, 취미생활 등을 통해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영양 섭취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 마그네슘 등은 어깨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과도한 당분, 자극적인 음식은 염증 반응을 유도할 수 있으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될까요? 고등어, 연어, 들기름, 아보카도 같은 오메가3 풍부한 식품, 두부와 닭가슴살 같은 양질의 단백질, 채소와 과일,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블루베리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이 추천됩니다. 반면
인스턴트 음식, 과자, 튀김류, 지나치게 짠 음식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생활 습관을 정리해보면 하루 10분의 스트레칭, 어깨 온열 찜질,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조절, 이 5가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단순히 오십견 예방뿐 아니라 중년 이후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중단하기보다는 3개월, 6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내 몸이 반응하고 진짜 변화가 생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내 어깨는 이미 너무 늦었어, 나는 운동을 해도 소용이 없더라 하며 포기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언제든 다시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자신이 그 회복을 믿고 꾸준히 움직여줘야 할 뿐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노력한 만큼 반드시 변화가 생깁니다. 아주 느리더라도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다는 걸 믿고 멈추지 마세요. 그것이 오십견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오십견을 겪고 회복한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2세의 남성입니다. 이분은 퇴직 후 등산을 취미로 삼으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를 때마다 왼쪽 어깨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근육통이라고 생각해 파스를 붙이고 찜질을 해봤지만 몇 주가 지나도 호전되지 않았고 밤에 자다가도 통증으로 깨는 일이 늘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오십견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과 함께 물리치료를 시작했고 동시에 매일 아침 10분씩 어깨 스트레칭을 하며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처음 2달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지만 석 달째부터 통증이 줄고 4달이 지나자 어깨 가동 범위가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가벼운 등산을 즐기실 만큼 상태가 좋아졌고 본인은 처음엔 포기하고 싶었지만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게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58세 여성입니다. 이분은 맞벌이 주부로 집안일과 업무를 병행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평소엔 건강에 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머리를 감으려 팔을 올리는 동작에서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고 그 이후부터 어깨가 점점 굽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찾기까지 2달을 망설였고 그 사이 증상은 많이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진단받은 뒤에는 가족의 권유로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자녀와 함께 저녁마다 어깨 스트레칭을 하는 루틴을 만들었고 가족과의 대화도 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깨가 아픈 것만 치료한 줄 알았는데 내 삶 전체가 정리된 느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오십견은 단순히 어깨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습관, 일상, 스트레스, 그리고 관계까지도 영향을 주고받는 복합적인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도 단순히 병원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반을 점검하고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십견을 겪는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통증이 있으니 무조건 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급성 통증이 심할 때는 휴식이 필요하지만 통증이 줄어든 뒤에도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관절이 굳고 회복이 느려집니다. 전문가의 지도 아래 점진적인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통증을 참는 것이 능력이라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특히 남성분들 중에는 통증을 말하면 약해 보인다는 인식이 있어서 병원에 늦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십견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병이 아니며 늦게 발견할수록 치료도 어렵고 회복도 오래 걸립니다. 셋째, 민간요법이나 인터넷 정보를 무작정 따라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효과가 있었다는 방법도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강한 스트레칭을 갑자기 시도하거나 뜨거운 찜질을 과도하게 하면 오히려 염증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넷째, 운동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할 때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회복 중에도 재발하거나 통증이 다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오십견은 단순히 움직이지 못하는 어깨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보게 만드는 질환입니다. 나의 몸 상태를 이해하고 생활 습관을 점검하며 관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통증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자신의 어깨와 더불어 삶을 관리하는 새로운 시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말을 하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이고 따뜻하게 보살펴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번에는 오십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건강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 질환처럼 중년 이후 자주 발생하는 만성질환과 오십견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당뇨병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당뇨병 환자에게 오십견이 발생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24배 정도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서 우리 몸의 작은 혈관과 조직, 특히 어깨 관절 주변의 결합 조직에 손상을 주고 염증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 중 많은 분들이 어깨 관절의 뻣뻣함이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양쪽 어깨 모두에 오십견이 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어깨 통증이 생겼을 때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오십견의 치료 반응도 떨어지고 회복 기간도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혈당 관리와 어깨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자체가 오십견을 직접 유발하는 원인은 아니지만 고혈압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깨 관절 주변 조직에 영양 공급이 떨어지고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 약 중 일부는 근육통이나 관절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 지속될 경우 복용 중인 약물과의 연관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오십견과 연관이 깊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에 갑상선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어깨 관절에 염증이 잘 생기고 회복도 느린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호르몬 불균형이 면역 반응과 조직 대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깨 통증이 자주 반복되거나 특별한 외상이 없는데도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한 번쯤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외에도 비만,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등도 간접적으로 오십견과 관련이 있습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어깨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고 전신적인 염증 상태가 조직 회복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십견은 단순한 근골격계 질환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 특히 만성질환의 관리 여부가 어깨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해, 어깨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전체를 함께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다른 문제로 번지기 쉽고, 반대로 하나를 잘 관리하면 다른 부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오십견은 우리 몸이 보내는 하나의 경고일 뿐이며 그 신호를 통해 내 몸 전체를 다시 바라보고 관리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어깨 통증이 생겼을 때 단순히 나이 탓이라 넘기지 마세요. 그 속에는 혈당, 혈압, 호르몬, 생활 습관 같은 다양한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건강을 뒤로 미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어깨 통증은 우리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사소해 보이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끔은 주변 사람들이 그 나이 되면 다 그래, 그 정도 통증은 참아야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픈 걸 참고 치료를 미루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관리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병원을 찾고 운동을 하고 식사를 조절하는 이유는 단순히 통증을 줄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돌보는 방법이자 내 삶을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어깨 하나가 아프다고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그 어깨 하나를 소홀히 하면 내 삶 전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통증, 불편함, 두려움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고 또 그 길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여정을 시작할 용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잘 해내고 있다. 지금의 통증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보게 만들고 있다. 나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함께 걷는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